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차시입니다. 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모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모듈은 함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수 나오면서부터는 좀 많이 막히죠.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것과 연결되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함수는 일단 크게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욕심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환에 가지고 있는 실습 코드, 이걸 따라 해보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는 제가 욕심내고 있습니다. 꼭 함수 부분에 대해서도 긴장 늦추지 말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한 번씩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듈입니다. 모듈. 모듈이라는 건 일정한 블럭이죠. 자, 그 모듈 안에는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이썬 파일을 말합니다. 함수도 어려운데 함수 여러 개, 변수 여러 개를 다 모아서 모듈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쵸? 자, 모듈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오, 거북이. 아, 그 녀석 거북이 모듈 들어봤죠? 그 거북이가 함수도 있고 변수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이 모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모듈을 소개하고 주요하게 사용되는 모듈 중에 랜덤 타임, 데이트 타임 모듈의 사용법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 예제들을 따라 해봄으로써 우리가 모듈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 우리는 모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듈.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이썬 파일. 어쨌거나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모듈은 잘 만들어진 뭔가 라이브러리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어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온갖 모듈들이 특히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화려한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것도 무료로 갖다 쓰라고 많이들 오픈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듈을 내가 갖다 사용을 할 때 마치 거북이 그래픽을 사용했던 것처럼 자, 해당하는 모듈의 이름, 터틀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내가 임포트해서 붙여서 사용할게. 자, 그래 놓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는 그러니까 모듈의 함수를 내가 부를 때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수행할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나도 역시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작게나마 소소하게 만들어 보면,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함수를 만들고 있어요. 함수를 지금 definition, 정의를 했죠. 자, print my name 이런 함수를 부르면 홍길동이라고 출력해줘. print my email 그러면 자, 내 이메일을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놓은 지금 사용하고 있진 않죠. 만들어만 놨어요. 만들어만 놓고 이 파일을 내가 myprofil이라는 파이썬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함수를 정의는 했는데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은 안 했어요. 데피니션만 했습니다. 데피니션만 했죠. 자, 이 파일 이름이 지금 뭐예요? myprofi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모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새로운 파일에다가 뭘 했냐면 내가 만든 아까 그 파일 있죠? myprofil.python 그러니까
my 프로필이라는 이 모듈을 임포트 해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my 프로필이라는 파이썬에 데피니션 했던 함수들이 있죠. 그 6개의 함수. 그 6개의 함수가 마치 이 앞에 쫘르륵 이렇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난 이제부터 사용하겠어 라는 뜻입니다. 자, 단 그 함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면 안 되고 이곳에 가서 찾아줘 해서 my 프로필에 있는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줘 라고 이렇게 모듈 이름 점 print my name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my 프로필이라는 아까 정의됐던 그 함수를 지금 이곳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죠. 호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밌나요? 좀 재미있을 텐데, 재미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모듈이라는 게 지금 이것처럼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듈은 파이썬 파일이에요. 파이썬 파일인데 그 파이썬 파일 안에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함수를 내가 만들지 않아도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거북이 그래픽 그림 그리는 거 내가 만들어요? 안 만들죠. 안 만드는데 임포트 터틀 하면 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그래픽, 그림 그리는 그 녀석을 내가 이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모듈을 내가 사용할 때는 모듈의 이름을 임포트 해야 합니다. 임포트 모듈 이름 이렇게 서식을 정하고 이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모듈 이름 점 그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 이름 이렇게 지시하면 해당하는 모듈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북이 때 보셨죠? 모듈 이름이 좀 길다. 그러면 별명으로 줄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my 프로필도 길어. 그러면 as mp라고 해서 줄이면 방금 제가 했던 지금 이런 경우에 mp. 이렇게 함수 이름을 내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데피니션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파이썬 파일이에요. 파이썬 파일. 자, 그런데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이거를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듈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from이라고 해서 모듈 이름을 밝히고 import 해서 이 안에 자, 별표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쓰겠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 이름만 들어가면 이 모듈이 제공하고 있는 다 가져오지 말고 요 녀석만 가져와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my 프로필에서 import 하는데 여기 함수 이름만 이렇게 적었어요. my 프로필이라는 모듈에서 함수 몇 개 만들었죠? 6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6개를 별표를 치면 다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별표가 아니라 print my name이라고 했으면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 하나만 내가 가지고 와서 쓸게 라고 선언한 거죠. 자, 그러면 from으로 지금 임포트 했으니까 모듈 이름 부르지 않아도 그냥 쓰면 된다 그랬죠. 마치 내 것처럼.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my 프로필에 있는 get my email이라는 요 함수를 쓰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자, 우리 오류 메시지 배웠던 거 생각나시나요?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떴는데 보시면 자, 홍길동은 정상 출력됐죠. 어디서? 여기에서 정상 출력됐습니다. 자, just라고 하는 거 출력됐죠.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정상 출력됐습니다. 자, 근데 오류가 떴어요. 그럼 just까지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난 거니까 오류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오류 우리 배웠을 때 그거 기억하시죠? 자, 이곳에서 지금 오류가 났는데, 자, 보시면 my 프로필이라는 이 모듈의 이름을 나는 못 알아먹겠어 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가 임포트를 할 때 모듈을 전체를 임포트한 게 아니라 지금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 딱 하나만 가지고 올게 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등등에 대해서는 못 알아먹는 겁니다. 자, 모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코드를 레퍼런스 삼아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 코드를 해석할 때도 혹시 임포트 구문이 있다면 이 구문을 해석해야 이 다음 코드들을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모듈 중에서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의 표준 모듈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랜덤이라는 모듈이에요. 랜덤은 난수 발생하는 모듈입니다. 랜덤하게 뽑아내주는 거죠. 자, 이 안에는 랜덤, 유니폼, 초이스 등등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또한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타임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 뭐 이런 시간하고 다르게 CPU 타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녀석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 다루는 모듈입니다. 수학 관련된 기능들은 매스라고 하는 모듈이 제공을 합니다. 뭐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 자, 그 밖에 OS, 그 다음에 시스템, 제이슨, 그 다음에 URL 관련 라이브러리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랜덤 모듈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모듈은 랜덤하게 숫자를 무작위로 결정해 주는 모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임을 개발한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자,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볼을 낼지 컴퓨터가 랜덤하게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듈입니다. 자, 숫자를 무작위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랜덤 함수입니다. 자, import 랜덤. 자,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죠. 자, 모듈 이름. 이 녀석은 모듈 이름이고, 자, 요 녀석은 함수 이름이겠죠. 자, 랜덤이라는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무작위로 숫자 하나를 뽑아서 반환해 줍니다. 자, 0과 1 사이에서 균등한 확률을 가지고 임의의 값 하나를 추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은 정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입니다. 소수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 줍니다. 자, 소수 하나가 뽑아내지면 내가 원하는 정수로 만드는 거는 뭐 얼마든지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해서 정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범위. 예를 들어 0과 1 사이가 아니라 A와 B 사이에서 나는 뽑아내고 싶어. 자, 정수로 우리가 난수 발생을 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랜드 레인지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정수 범위에서 랜덤하게 뽑아내 주는 거죠. 자, 랜덤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 이름도 보이시나요? 잘하시는데요. 자, 그렇죠. A부터 B 미만 이 사이 범위에서 랜덤한 난수 하나를 뽑아내 주는 겁니다. 자, 만약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가정하면 자,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1, 2, 3, 4, 5, 6 중에 하나니까 6이라는 것이 포함돼야 되죠. 자, 그럴 때는 B라는 값에 6으로 써야 돼요? 7이라고 써야 돼요? 느낌 아시죠? 레인지는 7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1부터 6 사이에서 뽑아내주는 거예요. 자, 랜드 레인지라는 함수는 정수로 해서 1부터 6 사이에서 정수 하나 값을 뽑아내줍니다. 자, 그럼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세 가지 경우를 1, 2, 3으로 하고 싶다면 1,4로 써야 될 거고, 세 가지 경우니까 0, 1, 2로 하고 싶다면 0,3으로 해야 될 거고. 자, 그렇죠?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내 줍니다. 자, 초이스라고 하면 원소 하나를 뽑아내 주는 거예요. 초이스라는 것은 가로 열고 시퀀스 자료형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아까 말했던 랜드 레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인덱스 번호 하나를 추출해서 그 인덱스로 인덱싱을 하면 원소 하나를 빼내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제공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초이스 안에 시퀀스 자료형 누가 있죠? 누구? 리스트, 튜플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시퀀스 원소 중에 무작위로 한 개를 뽑아서 리턴해 줍니다. 자, 지금 제가 메뉴로 짜장과 짬뽕이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랜덤하게 초이스. 메뉴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의 원소를 무작위로 뽑아줘. 실행을 하면 실행할 때마다 어떤 때는 짜장, 어떤 때는 짬뽕 이렇게 리턴이 될 겁니다. 자, 시퀀스에서 딱 하나만 뽑을 때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초이스. 자, 그런데 여러 개를 뽑고 싶으면 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원소 중에서 무작위로 i개를 뽑아내줘입니다. 자, 1에서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뽑아내줘. 자, 이번 주에 로또 번호로 제가 작성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샘플이라는 메서드가 시퀀스 자료형에서 i개 뽑아낼 때 사용됩니다. 자, 랜덤이라는 모듈에 이런 메서드 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구경만 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검색해서 해당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구구단 문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건 실제로 제가 옛날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만들었었죠. 이제 아이들한테 제출하는. 자, 구구단 문제를 내는 거를 랜덤하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구구단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자, A 곱하기 B, 자, num1 곱하기 num2, num1 숫자 하나 무작위로 결정하고 num2 숫자도 무작위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9구단이니까 2단부터 9단까지다. 그런 경우에 num1에 해당하는 값은 2단, 3단, 4단, 5단 해서 9단까지, 2부터 10까지. 자, 그럼 저게 9까지죠. 자, 두 번째 숫자는 1부터니까 1부터 10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서 문제를 내면 이제 사용자가 답을 맞추겠죠. 자, 맞추면 정답, 틀리면 오답.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랜덤 모듈을 써서 자, 구구단 문제를 먼저 만듭니다. 자, 숫자 두 개를 추출하고 자, 구구단 문제를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입력을 기다립니다. 자, 입력을 기다려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answer로 저장이 되죠. 자, 이 저장된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계산한 값과 같은가? 라는 걸 비교합니다. 자, 비교해서 같다면 정답입니다. 틀리다면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구구단 문제 딱 하나를 내고 맞췄다, 틀렸다 이렇게 대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구구단 문제 한 문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요. 자, 이걸 활용해서 이제 연달아 3번 문제를 작성하고 풀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자, 구구단 한 문제를 냈죠. 그리고 맞췄어요. 자, 이 과정을 몇 번? 3번 반복 수행하도록 작성하려면 포문을 이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for 구문을 가지고 옵니다. 자, 3번. 3번이니까 range 함수 써서 범위에 range를 넣고, 자, 방금 전에 작성했던 구구단 문제 내는 코드를 이곳에 이렇게 for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본인이 상상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멈추고. 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별거 없죠? 랜덤 함수 인풋하고 그 다음에 for 3번 반복하겠어 라고 카운트 시키고, 자, 바디 안에 for의 반복문 안에 방금 작성했던 자, 문제 내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럴 때 자, 몇 번째 문제입니다 라고 안내 멘트 하나 프린트하도록 이 코드는 추가했어요. 자, i라는 카운터 변수는 0, 1, 2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출력하기 위해서 i 플러스 1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방금 전에 코드와 똑같죠? 문제 하나 출제하고 정답 받아서 맞는지 확인하고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한 문제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반복, 또 다시 한번 반복. 자,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한다면 30문제도 작성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것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이것만 변경시키면 30문제도 구구단 문제풀이 가능합니다. 물론 300문제도 가능하고요. 자, 구구단 문제. 이 구구단 문제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답 개수 또는 오답 개수 10문제 풀으라고 해놓고 너는 몇 개 맞췄고 몇 개 틀렸어 이렇게 출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이거를 10번은 맞춰야 끝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틀리면 10번, 지금 예를 들어 10문제를 한다. 그냥 엉터리 같이 해서 그냥 10개 풀었어 하고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반드시 10번은 맞춰야 끝나는 거죠.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뭐 문제풀이 시간을 측정하도록 작성할 수도 있고, 즉 한 가지의 문제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된다면 내가 더 좋은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 모듈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자, 타임 모듈은 타임이라는 것은 CPU 타임에 준해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출력하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CPU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국한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프로그램 작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자, 그럴 때 이런 타임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계산하는데 시간이 총 얼마가 걸렸어? 라고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것 같아서 데이트 타임 모듈로 후딱 넘어왔습니다. 데이트 타임은 날짜 관련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날, 그 다음에 시간 뭐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today라고 하는 지금 오늘 날짜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자, 현재의 날짜와 현재의 시간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더불어 100일 되는 날짜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날짜를 주고, 자, 이 날짜로부터 100일 후가 언제인지 알려줘. 그러면 이 녀석이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죠. 해보고 싶나요?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도 있다. 이런 모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듈이 있는지만 살짝 우리가 듣고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긴 여정의 가장 마지막 시간 모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설명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 내가 만들 수 있는 함수까지 소개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외장 함수, 즉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모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는 그 모듈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형식에 맞춰서 내가 그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듈의 디자이너가 설명해 놓은 기술서를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모듈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러분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15차시까지 긴 시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나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자,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기분 그대로 희망차게 3월 입학식 잘 하시고 대학 생활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15차시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